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약을 먹어서 신경학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신경학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는 기계 치료가 있습니다. 이 기계 치료 중에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TMS라고 하는데요. TMS는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경두개 자기 자극술의 약어입니다. 경두개라고 하는 것은 이 두개골을 통해서 자극을 한다는 뜻인데, 두개골을 통해서 이 두피 부위에 기계 장치를 갖다 대기 때문에 마취를 하거나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매그네틱은 말 그대로 자기장의 통해서 스티뮬레이션, 뇌 신경세포를 자극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가 뇌세포의 활성을 변화시켜서 우울 증상이 개선되도록 하는 게 TMS 치료입니다. TMS 치료는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기법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최초에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활성화가 필요한 질환들이 특히 TMS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외에도 불안장애, 공황장애, 또 강박장애에도 FDA 승인을 받았고요. 전두엽은 기분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또 집중력에도 관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약해져 있는 질환, 예를 들어서 치매나 ADHD 분들에게도 치료적으로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좀 만성적이면서 고질적인 질환들, 불면증이라든지 이명, 어지럼증, 두통에도 널리 쓰이는 치료법입니다. TMS 치료를 하기 전에 계속 몇 년 동안 좀 우울증과 감정 기복이 끊이질 않으셔서 자기는 이게 성격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이 분들께 제가 설득을 해서 한번 TMS 치료를 받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TMS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또 치료 초기에 증상이 크게 개선이 되어서 나중에는 검사를 했는데 우울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내가 이런 걸 귀여워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즐겁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라고 진료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고 인상에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TMS를 시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TMS 치료를 특히 추천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세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혹시나 모를 시행착오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속도가 지연되었을 때 내가 그 타이밍이나 그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호전을 하기 위해서 TMS 치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에서 호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크게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어떤 약을 좀 효과 있는 약을 찾을 때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때, 그럴 때 약물 치료로 호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TMS 치료는 약물 부작용과 크게 관련이 없고 TMS 치료 자체의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치료 효과는 이제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TMS 치료를 하면은 시행착오 없이 증상의 호전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 수험생들, 이런 분들께 저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
막 빨리 좋아져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안전하게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약은 혈중 농도에 따라서 혈류를 통해서 몸에 흡수돼서 치료 부위에 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어떤 미세한 어떤 작용 때문에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TMS라는 치료는 정확하게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자극을 줘서 그 세포만을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나지만 그런 약물 치료에서 경험하는 부작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방사선이나 전기가 아니라 자기장이기 때문에 자기장 자극이 이제 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국한돼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태아가 있는 임산부들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인 부작용이 너무 우려되거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약 먹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 어, 일부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치료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 어, 항우울제를 너무 세게 썼을 때는 충동성이 증가해서 약간의 어떤 양극성 경향이나 심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기본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우울증이 좋아지고 싶을 때 쓴다든지, 또는 조현병 환자분들께서 약을 먹어서 환청은 좋아졌는데 너무 의욕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어떤 무의욕이나 무감동 증상을 조금 호전시키는 데에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MS 치료가 워낙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이 또한 또 치료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치료를 했는데도 어,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접근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TMS 치료만은 진행을 하였는데 좋아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약물 치료와의 병행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약물 치료와 TMS를 병행을 했는데도 좀 좋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정말 극심하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는 TMS 치료를 하신 경우에 정말 드물긴 한데 극심하게 불안정해서 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좀 많이 증가하고 충동적인 게 가라앉지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를 하셔서 이번 치료 중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TMS를 해도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발생하기 전에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여기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가족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영향 미치는 어떤 역동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 증상이 와서 우울 증상은 나아졌다 하더라도 내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의 스트레스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스트레스가 반복되는지를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패턴을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좀 깨닫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자기의 심리적인 부분을 탐구하면서 좋아지도록 심리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